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날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요. 친구 많아진 것처럼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찔려서 어쩔 수 없이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칭찬도 하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부터 잘할게요. 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께 말버릇, 네, 우리 어머님들 말버릇 좀 고치셔야 돼요. 고쳐야 될 말버릇, 더 해야 될 말버릇, 네, 좀 알아볼게요.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게요, 크게 바라봐야 되는 건 맞아요. 큰 그림, 로드맵도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거, 그리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신은 디테일에 있다. 예, 그러니까 그 큰 방향은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방향은 다 잘 알아요.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인성이 훌륭한 아이로 키워야 되고 이제 다 알죠. 아는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아이가 좀 더 이렇게 잘 예쁘게 클 수 있는 아이가 그 기회를 놓친다던가 혹은 좀 더 공부를 이렇게 좀 힘차게 할 수 있는 아이가 기력을 잃는다던가 하는 것들이 디테일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디테일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완벽하냐? 아니에요. 제가 정답이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지만 요런 디테일을 고민 끝에 적용해 봤더니 먹히더라, 되더라 하는 것들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요 말버릇 고치셔야 돼요. 요즘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학교 끝나면 연락이 오죠. 혹은 학원이 끝나면 연락을 하거나 학원에 도착했을 때 연락을 하죠. 네. 이제 뭔가가 끝났을 때, 뭔가 해야 되는 걸 완성했을 때 딱 연락이 와요. 엄마 학교 끝났어 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어디야? 어디 가고 있어 지금?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디 있는지는 안전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제 보고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잘했다. 나 오늘 이렇게 학교 잘 마쳤다. 약간 좀 으쓱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를 자꾸 이제 좀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학교 끝났어. 학원 끝났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수고했네. 일단 네, 막 분초를 다투어서 막 급하게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요. 지금 어디 있냐 보다 중요한 건 학교를 무사히 끝나고 학원 수업을 무사히 들었고 학교에 잘 도착했고 학원에 잘 도착한 그것에 대해서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네, 고생했네 라는 말을 해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쵸? 자꾸 뭐 묻지 마세요. 묻기 전에 숨 한번 쉬고 여유를 가지세요. 수고했어. 이거를 노력하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돼요. 돼서, 막 어쩔 때는 이렇게 막 그 전철 갈아타면서 되게 막 바쁘게 뛰면서도, 수고했네. 약간 왜 백조가 겉에 보기에는 우아해 보이는데 밑에서 막 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바쁘세요. 먹고 살기 진짜 바쁘고 힘드시죠. 하루를 보내려면 정말 많은 급하고 또 복잡한 순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한 템포 여유 잃지 마시고요. 아이가 끝났다라고 말하면 수고했어, 수고했네, 잘했어, 전화 받으니까 기분 좋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약속. 네. 두 번째 말버릇, 이거 진짜 고치셔야 되는데요. 아이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학원 숙제라고 할게요. 영어학원 숙제. 제일 일반적인 상황이죠. 영어학원 숙제를 아이가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때 이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했어, 안 했어? 기분 안 좋죠. 네. 만약에 남편이 퇴근하면서 저녁밥 차렸어, 안 차렸어?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 이건 진짜 아니죠. 근데 우리가 너무 그 말을 많이 써요. 했어, 안 했어? 라는 그 문장에는요, 실은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너 라고 하는 약간 불안한 의심이 섞여 있어요. 그 문장은. 했다라고 믿어주는 말이 아니고요. 했을 거다라고 넘겨짚은 게 아니고,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너 안 했지? 를 돌려 말한 게 했어, 안 했어예요. 그거 안 돼요. 안 했을 확률이 높아도 그 말투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바꿔볼게요. 했지.
네, 했을 거다라는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좀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영어 숙제 했지? 해놨지? 그러면 아이가 안 했겠죠? 좀 미안한 거예요. 했어, 안 했어? 그럼 안 했는데. 이렇게 대답할 아이가 영어 숙제 해놨지? 그러면 아니, 엄마 아직 못했는데 얼른 할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이렇게 되죠. 혹은 그렇게까지 엄마가 진지하진 않다. 우리 엄마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잘 키우려다 보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진지해져요. 요거 좀 빼셔야 돼요. 웃음기 다시 좀 넣고요. 좀 너무 진지한, 약간 너무 진지한 느낌을 좀 빼셔야 되겠는데요. 심각한 거. 그래서 영어 숙제 했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는 되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너가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엄마랑은 큰 상관은 없다. 영어 숙제 해놨나? 했나? 했지? 혹은 오늘 영어 숙제 해야 되지? 오늘 영어 숙제 해가는 날이지? 라고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그것만으로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늘 영어 숙제 해가야 되는 건가? 오늘까지인가? 언제 해야 되지? 지금 들어가서 해야 되나? 하면서 명령조가 아니라 반드시 지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는데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돼. 근데 한번 하긴 해야지. 요런 느낌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건 숙제했지? 해놨지? 수고했네. 요렇게 훈훈하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저희 아이들이 말을 엄청 잘 들어서 제가 막 되게 우아하게 사는 줄 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요. 네. 최대한 이 말을 내가 들었으면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한테 안 해야 되는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상상을 해보고 진짜 소름이 확 돋았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녁밥 했어? 안 했어? 다 준비됐어? 안 됐어? 라고 물어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급할 때만 하기는 한데 요거는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이를 부를 때 야! 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서운해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근무할 때 가장 노력했던 게 뭐냐면 3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자. 이건 정말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아이들 이름 외우기 위해서 막 별 수단을 다 썼어요. 막 명찰을 붙여주기도 하고 책상에다가 막 이름표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앤그라운드 게임 계속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막 아이들 이름 맞추는 게임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첫 주 안에 반의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을 모르면 자꾸 야, 너 거기 이렇게 돼요. 얘, 너 이리 와볼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름을 외우는 순간,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아이는 나를 특별하게 느끼고 나도 그 아이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야라는 말이 생각해보세요. 좋은 상황에서는 안 나와요. 물론 아이가 차가 오는 걸 모르고 서 있다가 위험한 상황 있잖아요. 위험할 때는 야! 비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차가 달려오지 않는 순간이라면 야라는 말은 하지 않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 부를 때도요. 좀 더 다정하게. 예를 들어 아이 이름이 현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야! 현빈! 이거 안 돼요. 야 빼고요. 현빈 이것도 조금 딱딱해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부르시는 화법이에요. 성과 이름을 붙이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비나 요렇게. 네, 비나 불러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현빈 이거랑요. 현빈 이거랑요. 비나 한 단계 더 가볼까요? 더 따뜻하게. 우리 비니. 네. 네, 오글거리죠? 되게 좋아해요. 했는데 아이 반응이 시원찮을 수 있어요. 엄마 왜 그래? 나 그렇게 부르는 거 싫어! 라고 막 팔색을 하면 조금 단계를 낮추세요. 하지만 싫어하지는 않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 비니 라고 해주세요. 아이가 뭐 중학생인데 우리까지는 아니지 않냐? 우리 거지 누구 거예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도 내 아이잖아요. 그죠? 내 아이는 내가 아껴주는 거예요. 그거를
돈으로 아껴주고 막 해외여행 데리고 다니면서 더 좋은 거 구경시켜주고 이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요. 집안에서 내가 내 아이를 부를 때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주는 거, 이게 내 아이를 아끼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를 더 아껴주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진짜 웃긴 게요. 저도 그렇습니다. 애 친구한테는 엄청 친절해요. 세상에 그런 아줌마가 없어요. 막 그런 이모가 없죠. 막 그쪽 애 친구들이 막 이모 되게 좋아하죠. 친절하다고. 근데 그 친절이 우리 아이한테는 쏙 빠져요. 정말 누가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막 애 친구는 보자마자부터 막 칭찬부터 시작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최대한 막 그 아이 기분을 맞춰주고 그 엄마 기분을 맞춰주는데요. 현관문 싹 닫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딴 사람으로 돌변하죠. 야, 씻어. 이렇게 되죠. 제가 한 짓이에요. 왜 잘하냐면 제가 했으니까. 들어가요 언니. 들어가요. 잘 가, 잘 자. 막 이러고는요. 현관문 딱 닫고 들어오면 야, 다 들어가 씻어 얼른. 땀 봐, 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말을 건네야 될 대상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사람은 우리 집 현관문 안에 있는 사람. 네, 잘 가요. 쿨하게 헤어져요. 그리고 현관문 닫고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비니 오늘 재밌었어? 오늘 엄마랑 여기 갔다 와서 좋았어? 오늘 친구랑 같이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 하면서 그 만남에 대한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한 따뜻한 것들을 밖에서 되게 이렇게 남들이 보란 듯이 밖에서 되게 다정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기는 해요. 한데 그걸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그게 다른 사람 눈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예뻐해 주는 건요. 현관문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쟁터 같은 학교와 학원으로.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요. 나가서 웬만한 말을 들어도 크게 서운하거나 크게 되게 속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10 상할 거를요 5, 1밖에 안 상해요. 금방 회복이 돼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에 약해요? 스트레스에 약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 애거든요. 그러면 현관문 안에서 우리 비니, 우리 멋진 비니, 이렇게 계속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은요. 그 따뜻함, 그 힘으로 현관문 밖에서 씩씩하게 살아낼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훈육의 원칙은 딱 2가지입니다. 친절하고 단호하게. 네, 지를 땐 지르세요. 혼나기를 했으면 혼나야죠. 뭐 그렇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막 거짓말을 했는데도 감싸주고 약속을 안 지켰는데도 막 봐주고 그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혼내시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얘는 내 정말 사랑하는 보물이잖아요. 그쵸? 정말 내가 예쁘게 갈고 닦아서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너무나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 존재한테 왜 야라고 부르세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학교 끝나고 전화하면 수고했어 먼저 해주시고요. 했어 안 했어 라고 취조하지 마시고요. 야 라고 부르지 마시고 우리 비니 라고 예쁘게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자, 오늘의 미션 뭔지 아시겠죠?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오늘 아이한테 다 적용해 보시고요. 네, 아이의 반응을 적어주세요.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적어주세요. 우리 서로 댓글 주고받으면서 너무 즐겁지 않나요? 네, 행복하게 엄마가 즐겁게 성취감 느끼면서 성장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크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가래도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가 잘 해봅시다. 파이팅! 내일 또 뵙겠습니다.